이번 투자가 안 될 때는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듯 했지만 오늘은 또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20위권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단순 하락이 아니라 지수 단에서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소장님 저는 무섭습니다, 이제. 네. 무섭습니까? 어떤 면이 제일 무서우신가요? 하락이 어디까지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주도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이 되니까 시장이 지금 어디에 중점을 맞추는지 분위기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씀 그리고 또 아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고요. 항상 우리가 좋을 때 나쁠 때가 있습니다. 소위 공포와 탐욕이라는 건데 어제는 탐욕의 극치를 달리려 했던 모습, 네. 오늘은 또 공포의 또 그러니까요. 극한을 달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이럴수록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매일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 단 하루 만에 수익을 자랑하는 종목이 나왔죠. 어제 바로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결국 기존 목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LS 일렉트릭이죠. 어저께가 이제 딱 여러분들이 이 1시 42분, 5분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10만 원 이하 자리 또 10만 원 내외 충분히 가능한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대가 아주 저점이었어요, 마침.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제 돌려놓으면서 끝났고 오늘 LS그룹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바로 1차 목표가에 근접하고 단기에 25% 수익을 냈지만 현재 시점에서 LS그룹 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일렉트릭에 대한 어떤 전략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S그룹주 사실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나왔었던 그룹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단기간에 가능할까 사실 어제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해당 종목과 관련해서 소장님과 추가적인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0 네, 8월 2일 수요일 서동구의 토코스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 그리고 코스닥은 2.5%로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전략 꼭 챙기셔야겠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소장님께서 픽해주시는 종목들 앞으로 어떤 관점들이 유효할지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전장도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왜 이상형이
뭐예요?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사람들이 뭐 처음 보는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시장도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재에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초전도체와 관련된 관련주들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만큼 아직은 시장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가요. 네. 주도 종목들이 좀 쉬는 그런 구간들 속에서 새로운 이슈가 잉태가 되고 그것들로 매기들이 몰려간다라는 거는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흔한 말로 시장이 먹을 게 있다. 먹을 게 있다. 예, 그리고 네. 그런 쪽으로 자금들이 또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흔들린다고 할전정 그러한 쪽들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또 내 종목들이 내 섹터들이 돌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전도체라는 거.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요. 기사만 보고 네. 아 이런 게 있을 수. 근데 왜 그게 상용화가 안 될까요? 그렇죠? 아직 뭐 시간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어떤 기대감들 뭔가 그래도 있어 하면서 이제 달려드는 거고요. 또 네. 그동안 또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동안 좀 쉬었던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다른 쪽들 뭐 일부 또 바이오 쪽들도 돌아 나오는 모습들이었지만 원전이 또 못 돌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원전 쪽으로도 매기가 가고 그리고 또 한 2, 3일 쉬었던 새로운 또 포스코 그룹의 대안이다 하면서 움직였던 LS그룹주들이 또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도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에 자연스럽게 순환 흐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네. 신성델타테크 같은 종목이 어제 상한가 오늘도 이렇게 갭상승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말아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신규는 이제 진입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매직 솔루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바로 여기 시점이라든가 여기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급등했고 오늘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또 추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시세를 조금 즐길 수도 있겠지만 신규 진입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LS그룹 관련해서는요. 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가 사실 실질적으로 해외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25일 날 급등을 했고 다시 또 급락, 다시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서 어제 이렇게 그제 잘 쉬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또 직전 고점대 거래량까지 수반해주면서 돌파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뭐 폴란드 대통령의 잼버리 대회 참석과 맞물리면서 한 폴란드 또 아무래도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의 뭐 국방이라든가 원전과 관련된 우방처럼 돼버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돼주면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일진파워가 아주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인데 추세는 아직 그 상승 반전되진 않았습니다. 다이아가 계속 파란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11,000원 초중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방을 잡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원전주를 지금부터 뭐 본격적으로 다시 또 레이스가 된다? 이건 아니고 아 저점이 어느 정도 나왔구나. 다시 한번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하반기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이달 18일인가요? 또 한미일 정상 회담도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섹터가 또 원전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장에 좀 미운 오리처럼 자리매김했던 수급이 붙어주지 않았던 종목과 업종들이 어제 오늘 조금씩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초전도체라는 신선한 재료의 시장은 뜨겁게 반응하면서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 장세로 전환이 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 봐야 될지 일단 오후장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5장의 첫 번째 공략 키워드로 선물의 변동성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풀어주세요, 소장님.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4시에 투코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의 투기적인 움직임이 연출될 때마다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거 관련돼서는 또 노란톡 입장하신 우리 노란톡 그 무료 톡방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외국 개인들의 수급을 속이는 수급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네. 자세히 온라인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 그림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을 지금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냐면요. 이 어저께 네. 1조 7,985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과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순매수를 1조 8천억가량 보였는데, 이 시간 현재 지금 1조 7,400억 그대로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하고 어저께 5포인트 올려놓고 오늘 5포인트 또 빼고 있네. 이거 뭐 우리 진짜 완전히 하방으로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러한 측면에서 물론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매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어제 1조 8천억 가까이 순매수하는 과정 속에서 미결제는 4,900계약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도했던 것들을 청산하는 환매수가 상당히 포함이 됐다는 얘기고, 오늘은요 1조 7천억 이상을 순매도하고 있는데 미결제가 256계약밖에 감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만약에 저 물량이 대규모로 이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막 그냥 뭐 숏포지션을 취하는 거라면 미결제가 여기서 오히려 더 급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경계를 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것들을 그대로 또 매도한다. 또 자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특히 금융투자 쪽 애들은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하면은 선물 매도하면서 현물 들어오는 거고요. 어저께 그런 현상이었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때리니까 선물 매수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을 현물 쪽에서 바스켓 담아가지고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200, 150 종목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서, 현재 구간에서 뭐 내가 조금 매수했는데 물렸는데 이거 더 빠질 것 같아서 막 추격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무조건 그래? 그러면은 저가에서 무조건 매수해야지 하는 자세는 조금은 여러분들 자제하시면서, 이따가 2시 이후에 어떻게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더 증가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이 정도면은 세입, 이분파 치고, 그리고 좀 숨고르기 하면서 네. 종목들마다 저점 꼬리를 달아줄 때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물 쪽에서 대규모 매매를 이어갈 때는 추격 매수 절대 금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가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유효할 수는 있다라는 입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5장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에 조금 잠잠했던 환율이 어제 오늘 추가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소장님.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투기적인 홀짝홀짝 매매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뭐 지금 외환 당국에서도 피치에서 1994년 이후로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뭐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또 재무부에서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3대 신용평가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무디스, S&P, 이렇게 피치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은 우리 금융계에서는 피치, 신용평가사 피치를 조금은 뭐 미국 메이저리그로 치면은 이제 더블 A, 트리플 A급 정도 이렇게 하니까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후에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부채 확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또 증가가 되고 달러 인덱스가 뭐 100도 위협됐던 상황에서 지금 102선으로 넘어왔고요. 그 흐름들이 우리 환율이 단기적으로 지난번 여러분들 그림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 1257원까지 갔던 지난 7월 18일에 이 흐름에서 일순간에 반등 한번 줬고 다시 한번 되밀렸지만은 어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1295원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투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트리거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 좀 관심 안 뒀던 계속 체크를 했지만 방송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틀 동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연출됐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이제 1,280원 뭐 이렇게 90원 이하로 내려오는 흐름에 따라서 조정의 폭이 조금 더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2,600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 잡고 대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 1,300원을 다시 또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요. 오히려 우리도 이제 무역 수지도 개선이 되면서 2개월 연속 흑자를 보여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내년에 경제 성장률도 2.4%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환율이 우리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들어오는 게 좀 더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원화의 추가적인 절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 핵심적인 주도 섹터들 바로 2차 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뭐 이렇게 같이 다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종목들의 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난 뭐 수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급등락을 보이면서 급락했던 당시의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하기보다는 조금은 매수세가 위축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가 흔한 말로 쫄아서 막 그냥 매도하고 그러는 자세는 자제하면서 오히려 얘네들의 하방이 잡혀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 잡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지금 5원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1,295원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1,300원이 넘어갈지 해당 부분 확인하시면서 우리 시장에 충분히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략주 수익률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화면으로 먼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공략주였죠. 하지만 오늘 바로 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장 초반보다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뭐 LS그룹의 실질적으로 모든 어떤 영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끌고 가는 게 이제 LS 일렉트릭 아니겠습니까? 또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2분기 영업 이익 또 매출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이러한 부분들 향후의 수주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 성장세가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일부에서는 이제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이 구리 전선 관련된 것도 엮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 그거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실적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라는 것이 LS그룹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그 흐름을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빨간 다이아와 시그널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캔들 없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을 때 좁히는 과정들이 나타났고요. 어제도 완벽하게 이격을 좁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토크수 시간이 오후 4시였으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거가 되는 거고 이제 2시 전후에서 이제 마감이 되면서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까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완벽하게 다이아와 시그널이 맞닿는 이러한 그 시점과 그리고 캔들까지도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 이 윗골이 달린 음봉의 자리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그 조정을 보이는 과정들 속에서 거래가 급감시켜 놨다라는 거. 어느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이 돼준다면 돌파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 13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면서 이쪽에 있는 물량들을 일단 종가상에 마감이 된 물량들은 한번 소화를 한 거고요. 이제 꼬리 달린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하루 이틀 좀 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25%에서 한 10% 반납한 것 같네 이렇게 네. 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홀딩하시고 그리고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10만 원 선에서 일단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저점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정말 단 하루 만에 2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은 11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표가인 13만 원 선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진입하신 분들은 잘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전략을 세워가고 있음에도 시장 대응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과 매일 아침 함께하는 강연의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오늘도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이제 선물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매일같이 진행되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네. 개장 전 여기에서 전략을 오늘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들을 우리 한 1,500분 계시는 노란톡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이건 지나치다. 네. 오늘 얘네들이 얼마나 다시 또 매도를 나오느냐 그 강도를 보면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미국의 신흥등급 강등이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준다. 환율의 움직임을 잘 보자 하면서 여러분들 아침부터 달려들지 마시고 충분히 저가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투쿠스 시간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장 전의 전략 그리고 또 관심 종목들 네.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편하게 개장 전 전략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소장님과 함께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이 짚어주시는 공략주들이 정말 수익률을 달성하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종목들 그리고 추가 전략들 어떻게 받아가면 좋을지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기본 어플 켜시고 QR코드 위에 올려다 대시면은 영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해당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참여 코드 0909 걸어놨습니다.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볼 뿐만 아니라 매직 솔루션 7일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소장님의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한참 막 들끓는 듯하다가 다시 또 한파가 오는 듯한 이러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징크스 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 젊은 시절에 참 아주 다른 공포 영화는 안 보더라도 그거는 시리즈물로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서 식상해지더라고요. 어떤 게 식상한지 아십니까? 그 주인공 악마가 제이슨이라는 친구인데요. 영화가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분명히 영화상에서는 죽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다음 편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면은 또 똑같은 레토릭이니까 너 또 나타나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 고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 급등락 그리고 잠잠해지는 듯 했더니 목요일 날 또 한 번 세게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라든가 뭐 다른 주도 섹터들도 조금 흔들리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체감적인 것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뭔가 자꾸 돌파구를 찾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종목들은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종목들을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추세를 갖고 정말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서 대응하면 된다. 바로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리레이팅 되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같은 여러 LS 그룹 중에서도 어저께 여러분들께 LS 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어저께 1시 45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설명도 드렸고요. 이러한 거래량들 그리고 이렇게 잘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0만 원을 중심으로 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충분히 여러분들 10만 원 이하도 충분히 갔었으니까요. 다 매수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한다면은 25% 그리고 1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13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13만 원 한꺼번에 갔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오늘 요 정도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되고 다음을 기약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13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 당시 때 고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고 있고 그 힘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고 많은 종목 중에 왜 LS 일렉트릭을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진짜로 그렇게 쉽게 전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캔들만 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항상 접근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캔들을 보시더라도요. 이 양봉, 음봉보다는 요 거래량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물론 하면서 이렇게 레벨업 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이 캔들을 보십시오.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뭐 수학하는 거 산수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도지형의 캔들만 나오다가 살짝 양봉 나와주고 다시 또 도지형의 캔들. 여기서부터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었다라고 치면은 이때가 여러분들 5월 말 6월 초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 잠깐 뭐 올라온 거 기준으로 본다라면 또 횡보해주고 그만큼 매수의 시점이 어느 때냐에 따라서 이러한 수익을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캔들의 이런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동요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건 누가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돈이 들어왔다는 흔적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들. 도도하게 이 작업을 사실은 했어요. 그거를 캔들만 보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가 힘들죠. 바로 다이아만 놓고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이아를 놓고 보면 결국 5월 중순 이후부터 5월 말 6월 초 계속 여러분들 단 한 번도 파란 선이라든가 파란 시그널, 파란 다이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매집의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시그널을 여러분들 같이 해놓고 보면 제가 여기에서부터 끌고 갔던 것도 아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음고생시킨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제 여기가 매수 시점이니까 어제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결국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내가 만약에 직장인으로서 시세의 변동을 잘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그널과 다이아가 모여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이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흐름들 속에서 대응을 하셨다면 뭐 거의 뭐 더블 가까이 한 달 반 만에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이 과정들 속에서 다이아와 캔들과 그리고 시그널을 동시에 놓고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때마다의 정확한 매수의 포인트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줬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기죠? 예, 여기서 2번 줬죠? 또 여기서도 3번 줬습니다. 여기서도 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위치와 단계에 따라서 주가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기 맥점을 잡아서 제가 여기서 드렸나요? 여기서 하자마자 급등하는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항상 일정하게 급등한 종목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감이 됐다고 치면 오히려 이 종목은요,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더 못 갑니다. 그런데 그날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 마감,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잘 갭을 축소시켜 놓고 다이아와 맞붙어 있던 상황이니까 이러한 모습이 급등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중간중간에 상승해서 오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제시해 드렸죠. 1번. 그런 다음에 물론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좀 벌어지면 좁혀 놓습니다. 그리고 횡보해 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타이밍이 되면 올라오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3일 동안 으쌰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니까 또 좁혀 놓잖아요. 좁혀 놓는 과정에서의 거래는 또 감소되고, 그리고 파란 시그널들이 나와 있지만 다이아가 워낙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고점에서 매수해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요 흐름들 속에서는 빨간 다이아가 완벽하게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갭을 좁히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도 할 수 있는, 추가 매수,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자리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 또는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고점이면 일부 매도할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또 기다렸다가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나가도 됐던 자리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등으로 보이면서 어저께 매수한 드린 종목이 바로 고점 대비해서 25% 수익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 진단, 여러분들의 종목도 매직 솔루션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15분 동안 개장 전에 전략과 공략주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투코스 시간도요. 8시 15분, 30분, 그리고 또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또 금요일은 한 주 동안의 스페셜 여러분들 10분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스페셜 코너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서동구의 투코스와 함께 올 하반기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욱 풍성하게 살찌우길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우리 양시장 모두 더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느덧 3% 넘게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결국 911선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매수가는 27만 원이고요. 비중이 무려 80%라고 하시는데 자, 일단 비중이 너무 많은 구간인 것 같아요. LNF 뭐 워낙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조금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네. 뭐 그냥 한마디로 2차 전지 중에 다른 것들은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이거는 좀 덜 그쵸. 올랐고 네. 하니까 이 종목으로 이제 몰빵을 하셨습니다.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네. 방법일 수 있죠.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저렇게 27만 원에 80%를 해놓고 나면 내가 운신의 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리면 오히려 추가 신규 매수 또 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27만 원에 해놓고 뭐 어디 가서 뭐 물론 뭐 빌딩 하나 팔든가 은행 가셔가지고 네. 인출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종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LMF가 아무리 저평가돼 있다 뭐 한다 하더라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에코프로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2차 전지의 또 다른 운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제가 이런 그 사족이 길었습니다만 다른 2차 전지 쪽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 왜 이렇게 빠지지? 에코프로도 아닌데가 아니라 에코프로가 빠지니까 빠지는 겁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에코프로가 어떻게 또 잘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도 단기적으로는 다시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습만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모습은 이 지난 4월 달에 하락 이후에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또 6월 달에 하락을 했고요. 이번 7월 달에 에코프로는 신고가를 냈잖아요. 네. 얘는 신고가는커녕 제대로 된 반등도 못하다가 그러게요. 밀리니까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거래는 감소됐고요. 빨간 다이아는 일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현재 캔들의 위치 속에서 본다라면 이 저점들 2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하방은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수반돼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눈치를 보겠죠. 누구 눈치요? 에코프로가 조금 진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보면서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할 경우에는 28만 원 정도를 1차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2만 원에서 이번 구간에서 30만 원을 넘어간 자리가 나왔었어요. 같이 에코프로가 150만 원 넘어갔던 이 수요일의 자리였을 텐데 이러고 나서 밀렸고 그리고 22만 원 훼손되지 않으면서 지금 23, 4만 원에서 하방 잡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다라면은 높으면 뭐 30만 원 정도 아니면 28만 원, 9만 원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50%는 저는 최소한도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놓고 네. 이걸로 다시 몰빵하실 거면 24, 5만 원대에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가고 만약에 내가 28, 9만 원에 때렸는데 더 올라간다. 그럼 나머지 갖고 수익 챙기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8, 9만 원 저항 라인으로 잡혀 있는데 해당 구간까지 도달을 한다면 이익 실현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이처셀이고요. 매수가가 21,500원 선, 비중이 25%입니다. 이 매수하신 평균가를 보니까 아마도 올해 4월 정도에 이 퇴행성 관절염 관련해서 조인트 스템 허가 여부와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불발되면서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내려온 상황인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어떨지 궁금해요, 소장님. 이거는 뭐 그 회사의 네. 그 영업과 관련된 그 핵심적인 그 부분들이 뭐 리젝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은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거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고 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의 네.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회사 관계자라든가 또는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다행히 25%라고 하시니까
뭐 조금 여기서 뭐 내가 물타기를 해서 뭐 단가를 낮추고 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21,500원에 갖고 계신 거 본의 아닌 이래서 장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회사의 여러 가지 동향들, 네. 뭐 또 동호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네. 엄청난 동호회가 형성이 돼서 막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어디 네. 가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목 진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네, 제약바이오죠. 아무래도 이 개별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멘텀과 이슈를 먼저 집중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유의미한 상담은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보모터스고요. 매수가가 7,190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일단 뭐 수주단에서는 유의미한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아내곤 있는 것 같은데 차트적인 관점은 어떨까요? 지금 뭐 자동차, 뭐 현대, 기아차가 네. 중심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의 구간에 들어 있고요. 관련 부품단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 뭐 또 미국 쪽에서도 뭐 테슬라라든가 뭐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의 그런 조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 지금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이아와 시그널만 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이러한 빨간 다이아와 추세가 잘 상승되고 있다가 그리고 이런 또 조정 파동이 5월부터 6월 말까지 이어졌고 또 가파르게 6월부터 7월 요 초중순까지 이어졌다가 지금은 또 급격하게 이렇게 파란 다이아와 파란 시그널선이 계속 나오면서 하락의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비중 조절은 잘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제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아주 재미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파동을 그리면서도 여기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지금 버티는 모습들이 그러네요.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들. 지난 4월, 또 5월, 6월, 요 7월 달까지. 그러면 이 자리 6,000원대 요 초반 자리는 상당히 의미 있게 하방을 잡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시그널선이 돌아서 주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항상 파란 다이아가 지금은 강하게 내려오고 있지만 이렇게 내려오다가도 선으로 바뀌는 시점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다음 주부터라도 시그널선에서 이중 바닥이 나와준다든가 하는 그럴 때 오히려 뭐 한 10% 정도 더 매수하셔가지고 다음 자리 이 7,500원이라든가 뭐 8,000원 넘어가면 땡큐 아니면 뭐 7,000원, 500~600원 정도에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이건 저점과 고점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6,000원 네. 그리고 여기 고점들 뭐 7,000원, 400~500원 그리고 여기서 뭐 8,000원 잠깐 갔지만 이건 오버슈팅이 된 거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박스권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네. 대응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와 저항 라인이 확실하게 있는 박스권 구간에서의 등락이기 때문에 일단 7,500원까지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DNM 매수가 4,300원이고요.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일단 뭐 리튬이라는 좋은 소재는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변동성이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이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얼마 전에 뭐 추적 60분에서 네. 뭐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조금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시키는 이러한 요인도 이제 작용이 되면서 아직은 확실한 어떤 모멘텀을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이 양극재, 음극재 네. 또는 셀 업체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소재단들도 지금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 회사가 리튬과 관련돼서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좋은 그림이 뭐 엔캠과 관련된 얘기들 나오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회사에서 추진하는 거고 이 유통시장인 주식시장에서 매수하는 사람들 또는 매도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매수자가 그리고 매수하겠다는 돈들이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네. 이 주가의 움직임은 틀려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지난번 이러한 구간들 속에서의 움직임 이후에 이 종목 역시 이 하락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내가 20% 비중 4,300원인데 여기서 매도하느냐?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아직은 있는 거니까 나는 조금 더 홀딩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버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떠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빨리 이 종목은 이제 3,000원을 회복해 줘야 되겠죠. 3,000원, 3,100원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줄 때 4,300원 정도에서 다시 매도한 이후에 재매수할 거냐 아니면 나는 20% 정도의 비중 정말 뭐 새만금에서 많은 기업들이 네. 리튬 생산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뭐 내년 뭐 상반기까지 한번 진짜 끌고 가 보겠다. 그러시면은 20%의 비중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홀딩하는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또 여러 가지 도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방을 열어놨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0909 참여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선흥고 소장님의 공략주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리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습니다. 공략주 시간인데요. 일단 하루 만에 고가 기준으로 25%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소장님. 네,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좋게 보면은 네. 한 몇 개월 동안의 박스권에서 횡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대표적인 게 하이비전 시스템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금 뭐 출시가 지연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는데 일단은 9월 달에 아이폰 15가 출시가 된다고 하죠. 거기에 이 카메라 모듈 제작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 3D 센서 카메라 장비 고성장세라든가 또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어떤 추가 매출 성장에 대한 모멘텀, 뭐 수익성도 아주 좋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2분기 예상 매출액이 64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7%, 영업이익도 123억으로 무려 751% 이상 급증해 주면서 올 연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나 업종 평균 PER 대비한다면 아직도 10배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여러분들 잠깐 좀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이 자리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박스권 설명을 하나 또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구간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이런 상승 기조가 한번 이어지면서 5월 중순에 새로운 고점을 돌파했고 그 이후에 전형적으로 돌파는 못하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지지받고 반등 주고 지지받고 반등 주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좋은 흐름 속에서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것 같아요. 쭉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21,000원과 25,000원 사이 뭐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9,000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에서의 지지력 보여주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오늘 모습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돼주는 그 흐름들이 된다면 이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번에 움직인다라면은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러 가는 22,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1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장의 공략주 하이비전 시스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연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에서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정말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로 25,00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만나봤는데요. 저희 정리 화면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해봤고요. 또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내일 방송 전에 또 다시 한번 소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15분 동안 아주 임팩트 있게 오늘의 네. 전략과 오늘의 공략주를 여러분도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개장 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15분 동안 여러분들의 개장 전 전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장님과 함께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